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 주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청와대를 겨눈 검찰의 행보가 연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도 불사하면서 국정농단에 적용했던 이 직권 남용 혐의 그대로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 얘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수희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 텐데 경향신문의 이제 보도인데 전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저희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은 이렇다. 악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충신 간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심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충신의 역할을 본인이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보다도 좀 그렇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좀 정권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리는 거죠. 근데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로서의 또 업무 스타일이고요. 이게 지금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했던 걸 보면은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나중에 추가 기소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스타일이 지금 정권하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의 이런 지근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저 말이 저는 마음 그대로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청와대와 여당은 이 윤 총장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윤 검사는 오늘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파견이 되면은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윤 검사도 맡게 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 다 임명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보도인데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정농단 특검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를 수사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저 얘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저것은 윤 총장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게 주변인의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입장에 따라서 좀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어떤
발탁 인사를 통해서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그 임명권자와 임명권자 주변을 향해서 검찰의 칼날이 저렇게 날아오는 것이 온당하냐. 그러니까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윤 총장의 그 지금의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이 있고요. 반대로 윤 총장이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엄단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대통령 탄핵에 그 힘입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의 윤 총장이 그 수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그 청와대 그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이 해석이 저렇게 크게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기에 이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청와대 신임, 본인에 대한 신임이 여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검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도 김호수의 직보도 의미심장했다. 이날을 뭐냐면 유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 회의에 참석하고 윤석열 총장은 돌아가고 뒤늦게 문 대통령하고 김호수 차관하고 독대를 했었잖아요. 저런 게 제일 섭섭하죠, 사실은. 같이 모였다가 잠깐 따로 모여서 이게 뭐 이야기를 한다든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섭섭한 부분인데, 자, 원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에서 도대체 윤 총장이 뭘 기대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신감 이야기를 하는데 윤 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또 윤 총장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로 지금 어긋난 게 있습니까?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를 해라.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면 윤 총장이 알아서 여당과 대통령 측근은 수사 안 하고 야당만 수사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까?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좀 여당의 지금 태도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날 어떤 대통령의 행동도 보면 사실은 지금 저렇게 분명히 총장을 만나서 회의를 해놔놓고 그 이후에 바로 김호수 차관을 만나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자, 검찰개혁안이 그 법무부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인데 저기서부터 대통령은 사실은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윤 총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윤 총장이 지금 그게 하나 어긋난 게 있다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지금 한 거 자체가 윤 총장이 사건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하늘에 뚝 떨어져 했습니까? 다 있는 사건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있는 수사 제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윤 총장이 배신했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이 이제 배신했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한 바는 없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여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지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 총장이 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불신감들이 좀 있는 겁니다. 한국당의 어떤 그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지금 몇 달째 뭐 지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2명 수사하고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자녀 부정 입시 부정 문제 전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양상들을 보세요. 한국당의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수사 정황들이 실시간 생중계되듯이 나오고 있어요. 뭐 펑펑 울면서 전화를 했다.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검찰 출신이긴 하나 지금 현재 검찰 총장 같아요. 이렇게 여권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운하고 어떤 선거의 수사의 공평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시 뭐 이 얘기로 들어오면 어쨌든 뒤늦게 알려진 별도의 김호수 차관과 문 대통령의 만남이 윤석열 총장에 많은 괴로움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이제 등을 돌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의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을 두고 상반된 시각이 이제 시점별로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다가올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발동 말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대통령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추미애 내정자가 네. 이제 법무부 장관 준비를 하게 되면서 네.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속도를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추미애 내정자를 의식해서 아니냐, 뭐 인사권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 검찰의 정기 인사가 있는데 만약에 추 후보자가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장관 임명 직후에 업무보고 이후에 바로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의 윤석열 체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특히 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이 일선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인사가 나기 전에 빨리 이 사건을 좀 매듭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지금 누구한테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요? 자, 여당한테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돼서 지금에 있는 수사를 하는 수사팀들을 교체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의 칼날을 어떤 면에서 보면 무디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어떤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는 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면 한편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는 윤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에서 봐서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그만큼 정권 내부에 긴장감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정권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싫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추 후보자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다소 수위가 센 발언들도 나와서 그래서 뭐 앉아서 죽느냐 싸우다 당하느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이수희 변호사님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흔들림 없이 수사라는 얘기들을 참 주변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흔들림 없이 수사라는 얘기는 흔들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에서 내가 이제 그 바람막이가 돼 줄 테니까 지금 하는 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제 독려인데, 실제 정말 추미애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를 해서 장관이 됐을 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칼날을 대고 있는 이 수사팀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한다든가 하는 게 정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상당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직무 감찰을 권을 행사해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두려움은 지금 수사팀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검찰 개혁의 첫 번째는 알파고 오메가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고 정치적 중립성이에요. 예. 그게 검찰 개혁의 영순인데 정말 필요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다른 걸 가지고 개혁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 될 수가 있고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추미애 내정자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정 교수님. 아직 뭐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됐는데 뭐 수사팀 교체됐고 벌써 자천상 인사가 다 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분명하게 볼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그럼요. 예. 그걸 가지고 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그 최동욱 검찰총장 그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혼외자 뭐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것이 검찰을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우리가 읽어야지 헌법에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권한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인사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인사하는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인사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저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대정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의 대정이 되면서 벌써부터 뭐 서초동 분위기도 좀 엄중해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서초동 윤석열 총장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울산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온다라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개혁이다. 윤석열 총장 법무부 신임 법무부 장관 얘기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청문회부터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요. 예. 처음에 송혜교, 송중기 커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송철호, 송병기 시장, 부시장 얘기 뭐 좀 풍자하시는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울산 시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절대 아니다. 글쎄 송병기 부시장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마지막 댓글 의견까지 만나봤습니다.